상당히 관심 가는 부분이 회생제동 부분이에요. 네, 지금 클러스터에 보면 SOC가 50%고 레인지가 38이에요. 여기 언덕까지 좀 높이 올라왔는데 여기 길이가 한 저 아래까지 5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0m 정도가 브레이크 스로틀을 놓고 브레이크를 잡거나 또는 속도를 내지 않고 갔을 때 어느 정도나 주행 가는 거리 그리고 회생제동이 되는지 좀 확인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언덕을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천천히 내려왔는데 SOC는 그대로 50으로 똑같고 레인지만 좀 늘었어요. 레인지가 38이었는데 42로 4km 정도 더 늘었기 때문에 4km 더 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거 회생제동이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회생제동 시스템을 한번 켜놓으면 계속 켜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TNK 프리 김경입니다. 새로운 전기 스쿠터입니다. 이전에도 영상을 몇 번 올렸는데 KR 모터스의 이루션 전기 스쿠터입니다. 이 전기 스쿠터를 굉장히 오랫동안 좀 타보고 싶어서요.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KR 모터스가 제조해서 내놓긴 하지만 들어간 부품 자체가 국내 대기업들이 다 모여서 국내 생산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터리는 국내 대기업,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팩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여기를 담당하는 파워트레인이라고 할 수 있죠. 모터나 순행각 시스템, 그리고 이쪽에 전자 제어하는 시스템, 전기 제어하는 시스템 전부 다가 현대자동차의 자회사인 현대캐피코가 다 설계해서 내놓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앞면 모습이 되게 특이한 독특한 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을 닮은 듯한 그런 모습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되는 등화류는 전부 다 LED DRL을 사용하고 있어서 주행 편의성이나 전기 소모량에서 굉장히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6.8kW의 모터 출력에 토크는 약 30Nm예요. 전기차가 요새 쓰이는 전기차에 한 250에서 300Nm 정도의 토크가 나오는데 거의 한 10분의 1 정도의 토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터리 팩이 2개 들어가서 48V 30A짜리가 2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렬로 연결되니까 96V 정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꼭 2개에 넣어야만 동작하는 시스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타이어를 보면 앞에는 14인치, 뒤에는 13인치, 1인치 정도 좀 적습니다. 근데 타이어는 뒤쪽이 좀 더 광폭으로 보여지고요. 앞과 뒤 모두 디스크 브레이크를 적용했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은 앞에는 2P, 뒤에는 1P로 보여집니다. 아직 정확한 매뉴얼을 받지 못했지만 외관상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차량 역시도 배터리 스와핑 시스템, 그러니까 배터리 교환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나온 전기 스쿠터나 전기 이륜차들이 대부분 그런 시스템을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있어서 주행하다가 뭔가 또 이렇게 장을 보고 나서 물건을 더 적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쪽 부분에서는 휴대폰이나 뭔가를 거치하고서 USB 포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연결을 해서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깊이가 깊지는 않아요. 따라서 휴대폰을 놓고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충격받으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알아둬야 될 것 같고요. 스마트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고 이쪽 부분에 장을 보고 나면 장바구니를 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적용되어 있겠습니다. 스마트키를 이용해서 시트를 바로 열고 또 앞에 핸들도 락을 걸 수 있게 조작이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캐피코 시스템이 모빌고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운데 정중앙에 모터가 장착되어 있고 6.8kW 모터가 장착되어 있고 뒤축을 구동시키는데 연결하는 게 체인을 이용해서 구동을 하게 됩니다. 체인이다 보니까 다소 소음이 있습니다. 전기 스쿠터가 왜 소음이냐? 막상 타보시면 압니다. 2일 모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음은 큰 편입니다. 동력 전달 방식이 체인으로 하다 보니까 아주 직결감이 있고 좋아요. 근데 반면에 소음은 제법 큰 편이 되겠습니다. 며칠간 주행해 봤는데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회생제동 시스템이에요. 회생제동량이 제법 많아요. 도심 주행에서 회생제동 세팅을 해놓고 주행하게 되면 주행 가는 거리는 어떻게 주행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길어지게 됩니다. 5인치 정도가 되고 양옆에는 LED 다이오드가 이렇게 들어간 정도예요. 대체적으로 시인성이 밝고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제공해요. 마치 자동차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한 이 내부에서 모터 RPM까지 제공해주고, SOC라고 해서 충전 상태를 퍼센트 또는 얼마를 갈 수 있느냐 레인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통신 모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간, 날씨, 그리고 현재 온도까지도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러인데요, 굉장히 디자인이 예쁜데 크기가 면적이 작기 때문에 뒤에 보는 면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실용성은 좀 더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미러입니다. 요즘 제공되는 전기차들이 대부분 배터리 스와핑, 배터리 교환 방식을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이건 역시도 두 개의 배터리 팩이 들어가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에 배터리 팩 두 개가 들어갑니다. 장점은 이 배터리 팩만으로도 얼마나 충전되어 있는지 상태를 볼 수 있는 버튼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불빛으로 표시가 돼요. 몇 퍼센트 정도, 5칸 정도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는지 각각의 배터리 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팩이 가로로 되다 보니까 시트 하부 공간에 여유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헬멧 하나 정도는 그냥 들어갈 수 있고, 장을 보고 나서 2.3L 정도 우유 2개 정도, 그리고 몇 개 더 추가적으로 장본 물건들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시스템도 배터리 교환 시스템을 이용해서 배터리 교환을 할 수도 있고, 충전 크레드를 이용해서 배터리 팩을 집에 들고 와서 충전도 가능하고, 그리고 220V를 직접 연결해서 또 충전이 가능한 충전기가 제공되니까 그 어댑터를 통해서 충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타보면 앞에 서스펜션이나 뒤 모두 승차감은 상당히 부드러운 편입니다. 근데 다소 심하게 턱을 넘어가다 보면 약간 둔탁한 소리가 나는, 텅텅하는 소리가 나는데 서스펜션에서 나는 소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트 역시도 굉장히 말랑말랑해요. 뒤쪽이 좀 더 말랑말랑한데 다소 요거는 뒤쪽은 좀 더 저는 주로 뒤쪽으로 많이 해서 이렇게 다리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뒤로 앉는 편인데, 이쪽 뒤쪽 부분은 좀 더 단단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행하다 보면 가장 불편한 점 중에, 오랜 주행을 하다 보면 다리를 좀 피고 싶은데 이 구조상 필 수가 없고 다리 이렇게 기역자로 놔야 된다는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장거리 주행할 때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아무래도 다리를 살짝 펴야 되는데, 이만한 똑같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제가 타고 다니는 전기 스쿠터가 있는데, 그거는 다리를 좀 더 길게 놓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디자인되어 있어서 장거리 주행할 때는 그게 더 훨씬 편한 편입니다. 다소 이쪽 시트가 배터리가 가로로 되다 보니까 면적이 이렇게 둥그렇게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리가 쩍벌이 되다 보니까 시트 포지션, 시트 높이는 높지 않은데 다리가 넓어지다 보니까 다소 시트가 높게 느껴지는 편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KR 모터스의 전기 스쿠터 이루션을 며칠 동안 좀 타봤는데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좀 보였습니다. 먼저 단점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모터 출력이 상당히 큰 6.8kW나 되는 굉장히 큰 출력의 전기 스쿠터임에도 불구하고 크기가 제법 좀 작습니다.
제가 전기 스쿠터를 타고 있는데 DNA 모터스의 EM1S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그 정도 사이즈고, 다음은 좀 더 시끄럽습니다. 이닐 모터를 쓰는 전기 스쿠터를 타본 사람이라면 체인으로 구동되는 전기 스쿠터를 타면 제법 시끄럽다고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속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체인이 구동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음이 굉장히 크다고 느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작 버튼들이 구성이 좀 더 마음에 안 드는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1단, 2단, 3단 나누는 그런 노란색 버튼이 있는데, 이게 스로틀을 조정을 하는 정도예요. 2, 3 숫자가 높아질수록 스로틀 반응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데요. 가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더 2, 3으로 조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또한 시내에서 출발할 때 1로만 하면 이게 스로틀 반응이 제법 느린 편이에요. 그래서 다소 좀 부족한 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작하기가 쉽지 않은 위치에 있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비상 버튼이에요. 급할 때 빠르게 눌러야 되는 게 비상 버튼인데요. 이게 잘 눌러지지가 않은 위치에 있어요. 손가락으로 놓기가, 조작하기가 약간 힘든 자리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단점들이 있고요. 반면에 장점도 되게 많습니다. 그 가장 큰 대표적인 장점은 믿을 만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KR 모터스가 제조하지만 시스템 자체가 완전 대기업 제품이에요. 여기 디스플레이가 한 5인치 정도인데 컬러풀하고 굉장히 디테일한, 정말 자동차 수준 정도까지 되는 디스플레이 수준으로 정보가 제공된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배터리를 충전해야 되는 방식들이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 3가지 방식으로 제공하는데, 배터리 스테이션을 이용해서 배터리 교환할 수도 있고, 또한 배터리를 들고 가서 집에서 크레드를 통해서 충전도 가능하고, 220V 충전기를 연결해서 220V 단자를 통해서 바로 직접 충전할 수 있는, 이렇게 3가지 방법, 다양한 방식의 충전 방식이 제공한다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하나는 배터리가 시트 하부에 매립되는데요. 이게 가로로 배치되다 보니까 시트 하부 공간이 헬멧 하나 정도가 푹 들어갈 수 있는, 가끔 또 장보고 여러 가지 장보 물품들을 푹푹 집어넣을 수 있는 시트 공간 활용성이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 이륜차를 타다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모터하고 관련된 전기 제어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믿을 만한, 물론 오류가 날 수는 있겠죠. 근데 현대 캐피코에 믿을 만한 제어 시스템이 들어갔다는 점에서 굉장히 신뢰할 만하고, 이 현대 캐피코의 모비고 시스템이 처음으로 적용된 양산 차량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크고요. 시승하는 동안 거의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조작이 안 된다던가 뭔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발견하지 못했고, 과연 이 시스템이 내구성이 얼마나 잘 유지되고 얼마나 정밀하게 제어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이제 전기 시스템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터리 상태 18%입니다. 출력을 제한한 것인지 조그마한 언덕도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2단, 3단으로 해도 올라갈 힘이, 토크가 부족해요.